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드디어 파이코인에 대해 최신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이코인 현재 실시간으로 마음에 들어요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게 새벽 공습이라고 해서 새벽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 내용은요, 파이코인 드디어 메인넷에 대한 세부사항과 백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새로운 백서에 대한 내용이 로드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 로드맵 진짜 완전 타파 파헤쳐가지고 여러분들 요약 정리까지 다 해드릴 거니까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파이코인 놓치지 말고 잡아가 봅시다. 자,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파이코인이 뭔가 요런 게 세부 내용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 코어에서 왔고, 파이는 전 세계를 밝게 하고 있다고 코리아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한번 들어가 봤더니 6월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로드맵,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있는 거는 이제 파이코 팀에서 나온 이 공지잖아요. 이 공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뭐 셜라 저는 뭐다?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는 오늘 백서의 새로운 로드맵장을 공개하고 메인넷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며칠 후 메인넷이 출시되어 활성화되며 메인넷의 중간 폐쇄 네트워크 기간이 시작된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로드맵을 누르십시오. 또한 메인넷으로 전환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인넷 체크리스트도 릴리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6월 체크리스트를 눌러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메인넷을 누르게 돼요. 좌측 상단의 3단 바에 메인넷을 누르게 되면은 역시나 이 똑같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새로 메인넷 체크리스트라는 게 추가가 됐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 내용이 해석이 요거라는 거 보시고, 6월 체크리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인넷 전환 이 과정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파이 브라우저 앱을 다운로드하고, 파이 브라우저는 메인넷 전송의 여러 단계를 완료하는데 필수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여기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파이 지갑을 생성하는 과정인데, 파이 월렛은 파이 블록체인에 당신의 파이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세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락업 크기 밸런스를 설정하는 건데요. 휴대폰 밸런스를 메인넷으로 전송하기 전에 나중에 전송 가능한 잔액의 일부를 마이닝에 자발적으로 락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정의 락업 구성을 확인할 때까지 메인넷 전송이 수행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KYC 지원서 제출해서 곧 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휴대폰 밸런스를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전송하기 위해 KYC가 전제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KYC. 그러니까 KY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KYC는 꼭 하셔야 된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파이 브라우저에 KYC 앱으로 이동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KYC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KYC 인증을 받아야지 뭔가 요 메인넷에 대한 거를 메인넷 계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간에 락업에 대한 설정을 하는데, 이 락업 역시도 KYC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요 락업하고 메인넷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자, 네 번째까지 했으니까 다섯 번째 과정. KYC 결과 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KYC 결과는 본인 확인, 그 다음에 파이 계정과 일치하는지 이름, 정부 AML 및 대테러 제재 리스트, 심사 계정 정책 위반 등 여러가지 이력을 확인하고 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KYC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다가 뭐 정부 요런 것들 원래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타이트하게 보지 않을까, 파이코인은 요런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는 귀하의 팀이 KYC를 완료하도록 도모하여 더 많은 파일을 얻기 해가지고 추천팀하고 보안서클, 방패팀이 KYC를 통과함에 따라서 더 많은 모바일 밸런스를 메인넷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방패하고 보안서클 이 팀이 KYC 인증을 해야만 그 실수량으로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실수량을 얻기 위해서 메인넷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KYC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 KYC 인증을 하십시오 하는 건데, 뭐 그러면은 나중에 이 영상을 제가 또 한번 올려야겠죠. KYC 인증에 대한 영상.
아직까지는 KYC 인증이 열리진 않았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새벽 공습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자, 바로 여기 보시면 2시 36분 AM으로 돼 있잖아요. 완전 새벽 공습 경보예요. 완전히. 그래서 좀 당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넷에서 아까 전에 메인넷 체크리스트 하면 아까 이 체크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6월 체크리스트 처음에 나오는 거에서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하게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한번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이거에 대해서 요약까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 팝하고로 4페이지가 돼서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요. 로드맵을 참고하십시오 해서 백서의 로드맵장에 대한 새로운 초안이다. 그래서 2단계 베타 및 테스트넷을 검토하고 메인넷 단계를 자세히 소개한다 해서 오픈 네트워크가 시작될 때 웹사이트의 공식 백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귀하의 의견을 환영한다. 그래서 다른 백서 챕터의 새로운 초안도 작업 중이며 곧 공개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 초안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질문들을 더욱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로드맵을 참고하라고 해서 파이는 개발에서 커뮤니티 입력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 및 생태계 설계에서 독특하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성은 커뮤니티 피드백 제품 및 기능,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테스트, 이정표에 의해 정의된 단계를 허용하는 사력있고 반복적인 접근 방식에 가장 적합하다 해서 이제 개발에는 베타, 테스트넷, 메인넷 3가지 주요 단계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베타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8년 12월 우리는 iOS 앱스토어에서 초기 파이오니어에 탑재된 알파 프로토타입으로 모바일 앱을 공개 출시했다. 그래서 3월 14일에 파이 백서의 원본이 발간되어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 앱은 파이오니어가 미래 파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보완에 기여함으로써 파이오니어가 파이오니어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서 최종 목표는 메인넷을 출시하고 파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었기에 중앙 집중식 파이 서버에서 실행되는 파이 앱은 휴대폰 사용자가 보안 서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이오니어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에 필요한 실내 그래프를 종합하고 그 대가로 이제 레지스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광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채굴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얘기하는 거고, 베타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모바일 앱은 아이폰하고 이제 구글에 나열이 됐고 액세스할 수 있다. 그리고 0에서 35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홈스크린 상호작용과 채팅 앱을 통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233개의 국가 지역에 도달했다 해서 이게 첫 번째 베타에 대한 성과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넷인데요. 이 테스트넷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4일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10,000개 이상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커뮤니티 노드 및 100,000개 이상의 일일 활성 노드에 도달했으며 이후 섹션에서 말씀했듯이 메인넷 단계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요약을 해서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파이는 테스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으며 파이오니어의 잔액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거듭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파이 테스트넷은 블록체인의 연결성, 그리고 성능, 보안성, 확장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었으며 파이 앱 개발자가 메인넷에 앱을 배치하기 전에 파이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노드를 통한 분산화, 그 다음에 모바일 마이닝용 앱의 메인 앱을 통한 성장, 그 다음에 파이 앱 플랫폼을 통한 유틸리티 생성의 3대 전략을 채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테스트넷은 1단계에서 파이 모바일 마이닝 앱과 병렬로 실행되어 분산형 커뮤니티 노드들이 온라인에 접속하여 메인넷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테스트넷 노드가 블록체인의 성능, 보안, 확장성 평가를 도왔다. 그래서 파이 앱 개발자들이 파이 블록체인에 대항하여 그들의 앱을 테스트하는 것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지속적으로 탑승해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블록체인의 보안에 기여했고, 파이 SDK와 함께 파이 브라우저는 커뮤니티가 유틸리티를 만들고 파이 생태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많은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릴리스 됐고, 그 다음에 월렛, 브라우저, 브레인스톰, 그 다음에 디벨로퍼, 툴과 같은 생태계 인프라의 주요 구성 요소와 함께 출시되었다. 파이 브라우저의 KYC 앱의 파일럿 버전이 소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프로젝트는 파이오니어 커뮤니티 내에 수천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전세계 온라인 해커톤을 운영했다. 그리고
3천만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참여했으며 0개에서 10,000개, 그 다음에 100,000개 성장했고, 이제 3단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단계는 메인넷입니다. 자, 메인넷은 12월 파이 블록체인의 메인넷이 가동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파이오니어의 전화 계정에서 메인넷의 전화는 이 기간 동안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12월에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12월에. 자, 12월. KYC 인증은 메인넷으로부터 균형 마이그레이션을 선행한다 라고 나와 있고,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KYC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파이 에코시스템에서 유틸리티를 만들고 우리의 기술과 에코시스템 설계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메인넷은 2가지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처음에는 메인넷, 밀폐된 네트워크에 불이 붙어 있다. 그런 다음에는 메인넷, 즉 오픈 네트워크를 엽니다. 해서 동봉 네트워크 기간입니다. 동봉된 네트워크 기간. 자, 이 기간은 12월에 시작될 거고, 메인넷이 활성 상태지만 원치 않은 외부 연결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척자들은 KYC로 가서 파일을 살아있는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에 의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모든 잔액은 파이 앱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다른 파이오니어로 이전하거나 더 높은 마이닝 속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갇혀 있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KYC의 파이오니어 파이 네트워크 내에 밀폐된 환경에서 메인넷에서 자유롭게 파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파이 블록체인과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결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메인넷에 대한 2단계 접근 방식의 장점입니다. 완전히 개방된 메인넷까지 확장할 수 있는 중간 폐쇄 기간이 있으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다음 작업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수백만 개척자들이 KYC를 통과할 거고, 파이 앱을 구축하고 배포해서 더 많은 유틸리티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테스트넷에 배포된 파이 앱을 메인넷으로 전환한다. 오픈 네트워크 이전 메인넷의 에코시스템에 대한 수정 및 조정을 반복한다. 그리고 밀폐된 네트워크 기간은 뭐 이렇게 쭈쭈쭈 나와 있는 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밀폐 네트워크 기간을 KYC를 완료하고 그들의 파일을 메인넷으로 옮길 시간을 준다. 이렇게 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KYC를 완료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개척자들이 파이 플랫폼 밖에서 즉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지역 사회는 외부의 방해 없이 유틸리티 개발과 생태계의 부트스트래핑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용들 다 나와 있고, KYC드 파이오니어스는 파이 앱의 파일을 사용하여 유틸리티 생성 및 생태계의 부스트 트래핑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방형 네트워크로의 전환은 파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앱이 시장과 기술의 결함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파이의 뭔가 그런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줬네요. 그리고 뭐 성공적인 개방형 네트워크를 보장한다. KYC 검증 및 메인넷 밸런스 트랜스퍼다 해가지고 고객 알아보기, KYC는 진짜 계정과 가짜 계정을 구별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파이 네트워크의 채굴 메커니즘은 소셜 네트워크 기반이며 소셜 네트워크 규모가 1K, 10K, 10K, 뭐 1M, 100, 10M 가입 회원으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채굴률이 5배 반토막이 났다. 뭐 반감기를 5번 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파이는 1인 1계좌의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진짜로 파이뿐만 아니라 모든 거는 1인 1계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1인 다 계정을 써가지고 나만 이득을 보겠다. 개발자들이 모르겠지. 이런 악용 사례를 좀 안 썼으면 좋겠고, 이번 KYC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확실히 걸러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 내 구성원이 진정한 인간임을 규명하는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돼 개인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파일을 부당하게 사재기할 수 없다. 아주 좋아요. KYC 결과는 본인 확인뿐만 아니라 파이 계정과 이름이 일치하고 정부 제재 리스트에 대한 심사도 좌우될 것이다 해서 KYC는 네트워크의 진정한 인간성을 보장하고 자금 세탁 방지, 테러 방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립 당시에 알려진 바와 같이 진정한 인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짜 파이 계정과 스크립트 마이닝은 엄격히 금지된다 해서 그 KYC 어쨌든 1인 1계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더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본인 확인이 완료된 계정만 메인넷으로 전환하고 본인 확인이 완료된 계정에 귀속되는 파이 잔액만 메인넷 잔액으로 이전할 수 있다. 파이오니어와 그들이 추천팀과 서클팀에 통과했을 때 파이오니어가 잔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기,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아래는 파이오니어의 KYC 검증이 메인넷으로의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파이오니어의 잔액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상의 예다 해가지고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단순화를 위해 파이 균형에 대한 이제 다양한 개념을 말한다. 모바일 밸런스, 파이 모바일 파이오니어 계정의 현재 잔액이 표시된다. 이게 내 찐 그 잔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도 가능 금액. 그래서 파이오니어와 추천팀 보안계에 특정 관련 개인들이 KYC를 통과했기 때문에 메인넷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잔액이다 해서 이게 이제 팀에 있는 사람들이 KYC를 거치게 되면은 요것들이 이제 내 모바일 밸런스에도 합산이 된다. 뭐 이런 내용. 이게 메인넷으로 같이 간다. 얘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주망 잔액. 파이오니어가 메인넷으로 옮긴 잔액입니다. 그래서 옮긴 잔액들은 여기에 표기가 된다는 거. 주망 잔액이라는 거에. 자, 그리고 개인 A가 모바일 밸런스를 양도하려는 파이 계정의 소유자라고 할 때 신원이 확인될 때 KYC를 통과한 경우에만 모바일 밸런스를 메인넷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그리고 개인은 추천팀에 BCDE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안부서에 DEFG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ABDF만이 KYC 인증을 완료했을 때 예제 설명에선 다음을 수행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KYC에 합격한 광산 파이오니어고 BCD가 추천팀에 있고 서클팀에 있다. 그리고 완료를 했다 했을 때는 A의 양도성 잔액은 세 가지 구성 요소의 합이다. 파이오니어 리어드 해가지고 A의 파이오니어 상태를 기반으로 파이를 채굴한다. 그리고 기여자 보상. D하고 F는 모든 채굴 세션에서 A의 속도에 기여했다. 자, D하고 F 볼까요? D하고 F는 보안 서클에도 있고 KYC도 통과를 했고 추천팀에도 있고. 아, 추천팀에 없구나. 뭐야 이거? 이거 좀 예시가 좀 이상한데? D하고 F가 아닌 것 같은데. D하고 F는 모든 채굴 세션에서 A의 채굴 속도에 기여했다. 아, 보안 서클이니까. 보안 서클은 그렇다 할 수 있겠죠. 보안 서클. 보안 서클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EG. 추천팀과 보안 서클 구성원. 아, 맞네요. 그 소리가. 보안 서클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클. 그리고 뭐 엠베서더 리워드에서 소개팀원으로 B와 D가 A와 같은 세션에서 채굴한 모든 마이닝 세션에서 보너스를 채굴한다. BD가 A와 같은. 자, B하고 D를 보겠습니다. B하고 D는 KYC를 통과했고 추천팀에 있기 때문에 엠베서더로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가장 뭐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복잡한데 KYC 인증을 받으면은 된다. KYC 인증을 받으면 수량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KYC 인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잔액 KYC를 통과할 때까지 모바일 잔액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와있어요. ASR에서 CEG의 잔액 기여도 CEG는 아까 KYC 인증을 못 받았다고 분명히 돼 있을 겁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 KYC 인증 CEG 없죠? 봐봐요. CEG 없잖아요. CEG 없잖아요. 얘네들은 KYC 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잔고론 남아있는데 실제 사용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메인넷으로 갈 수도 없고 실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위의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방화벽을 통해서만 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 나와있고 진짜 이거 잘 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핵심팀 노드만 있다. 밀폐 네트워크에서는 파이 생태계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고 따라서 KYC 파이오니어들은 뭐 블록체인 API를 통해 메인넷에 접속할 수 있는 파이 브라우저의 파이 앱에서 파이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P2P, P2A, 그 다음에 A2P 거래에 사용이 허용된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파이오니어들, 그러니까 개인과의 거래, 그리고 개인, 그 다음에 앱과의 거래, 그 다음에 앱과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이오니어는 이제 채굴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채굴자들끼리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이 된다는 거죠. 재화와 용역을 위한 이제 개척자 간의 파이 이동이고 다음과 같은 파이는 이제 금지된다. 파이를 피아트 통화로 교환한다.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한다. 이런 것들은 금지된다고 하는데 파이트 또는 다른 암호화폐의 향후 약속을 위해 파이로 송금하십시오 해서 이 임시기간 동안 메인넷의 방화벽을 추가하고 메인넷 노드를 독점적으로 실행하여 제한을 실행할 것이다. 커뮤니티 노드는 폐쇄된 네트워크 기간 동안 테스트넷에서 실행이 될 거고 메인넷에서 실행될 수 있는 오픈 네트워크 기간에 대비해서 노드에 대한 인터페이스 및 기타 변경사항을 계속 구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한은 조금씩 완화된다 라고 돼 있고요. 자, 좀 더 살펴보면은 오픈 네트워크 기간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파이데이 해서 경제 성숙도와 KYC 진행 사항에 따라 파이데이 3월 14일 그리고 6월 28일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시작될 수도 있어요. 개방형 네트워크 기간은 밀폐 네트워크 기간의 방화벽이 제거되어 다른 네트워크 그 다음에 파이 메인넷에 연결하려는 사용자와 외부 연결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API는 차단되지 않고 API 서비스를 직접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개척자들은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성을 갖게 될 거고 노드도 메인넷을 이제 실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처는 여기 파이파파 여기서 작성을 하긴 한 건데 일단은 저도 그 번역본에 대해서 요거 긁기만 했지 실제로 제가 직접 다 긁긴 했습니다. 이 영어 내용만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렇게 내용이 좀 인용이 될 것 같고 파이파파에 있는 카페에 대한 내용 인용했고 제 거하고 좀 짜집기를 했는데 파이 브라우저 설치 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 설치하면 돼요. 첫 번째 과정은 이제 그 인증을 할 때. 그리고 지갑 설치. 파이 브라우저 이제 여기서 플레이스토어하고 애플스토어에서 설치를 했다면은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걸 설치가 가능하고요. 지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파이코인 물량 선택에 따라 락업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락업 설정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락업을 안 하면 100% 그냥 내 자산으로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KYC 진행에서 곧 시작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서 KYC 결과를 기다리면서 팀원 KYC 하라고 독려하고 도모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수량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로드맵 관전 포인트는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엔 12월 중에 폐쇄형 메인넷을 출시하고 그 다음에 파이 앱에서만 전자상거래 허용 그 다음에 타코인과 교환 및 거래소 상장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거래소 상장이 아니라 이게 해석상이 약간 구문에 오른데 거래소 상장이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기간 동안 파일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등의 행위는 금지. 뭐 다른 코인하고 교환 아까 얘기가 있었죠. 코인이나 뭐 화폐, 뭐 돈 이런 걸로 교환이 금지라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 KYC 인증 멤버와의 형평성을 위함이며 개방형 메인넷 전까지 KYC 인증을 완료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개인과 개인 간의 파이 오니어들끼리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물품 교환뿐만 아니라 파이도 이렇게 이제 전송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약간 이건 것 같아요. 자, 내가 전송은 했어. 근데 상품을 따로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 예를 들면 막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과연 내가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증거가 어디 나와 있냐. 진짜 연맥일 하고 하면은 돈도 받고 파이도 받고 난 파이 별로 쓸데없으니까 나중에 자진신고를 해서 많은 파이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둘 다 이렇게 경고를 먹겠죠. 뭔가 제재가 있겠죠. 요거에 대한 제재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을 제공한 뒤에 KYC 인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코인은 소각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에 의문점이 있는 게 의문점 1은 이거예요. 딱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자, 신규로 여러분들 채굴을 하는 채굴자들이 있을 건데 신규 유입자들 그럼 그 사람들은 KYC 인증을 언제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KYC 자 만약에 내가 KYC 나온 당일에 시작을 했어 또는 그 전날에 시작을 했어 근데 KY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이런 경우에 소각이 되냐 이거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충분한 기간이 없으면은 KYC 인증을 할 때 그리고 KYC 인증에 대한 물량이 다 소각이 되면은 굉장한 손실하고 손해를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간을 주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진 않아요 명확하게. 하지만 12월 중에 이제 나올 거라는 거 12월 중에 폐쇄형 메인넷이 나올 거라는 거 이 내용은 얘기했고 개방형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 그 다음에 6월 28일 22년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뭔가 출시될 걸로 나와 있고 내용이 개인 간 전송 및 거래소 상장 뭐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전송이나 이런 게 가능성이 있고 개인 간 전송도 지금도 뭐 이제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되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모든 앱과 연결 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뭔가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파일을 이제 공용화 시켜가지고 통용화 시켜서 많은 곳들에서 파이가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대신에 모든 앱과 연결이라고 하는데 과연 모든 앱과 연결이 될지는 아직 뭐 파이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6월, 3월 이때까지 이거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개인과 전송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파이의 가격은 참고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들어 간다.
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스템, 제도적인 부분을 이렇게 도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좀씩 만들어서 이제야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전까지 얼마 전에도 제가 엊그저께도 그 뉴스 기사 얘기하면서 파이에 대한 메인넷이나 이런 게 정확히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실체가 없다, 그래서 스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싹 다 일축돼 버리는 아주 쌤통입니다. 아주 그런 게 일축돼 버리고, 이제 파이코인 이거 채굴 안 하신 분들, 파이 욕하시는 분들, 이제는 쑥 들어가지 않을까. 12월 안에, 그리고 앞으로 2주도 안 남았죠. 이제 이 2주의 기간 동안 뭔가 중요한 내용들이, 메인넷이 나오고 KYC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좀 기다리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절차상 봤을 때도 KYC를 해야 메인넷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KYC와 메인넷은 12월에 나온다라는 거를 이번 중요한 공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차후에 좀 더 KYC와 메인넷에 대한 그런 공지가 나오면 또 한번 제가 공유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는데 하나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 꼭 다 보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드디어 파이가, 진짜 저도 흥분됩니다. 조금 파이가 이렇게 상장은 아니더라도 메인넷과 KYC가 인증이 이제 도입이 되고 본격적으로 사람들끼리의 이런 파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쁘다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파이 마지막까지 어쨌든 메인넷 할 때까지, 그리고 메인넷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열심히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미래에는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오늘도 채굴 화이팅 하시고, 파이코인 모든 유저분들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코인 가자!